잘못 공부하면 1년 내내 공부해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엉이입니다. 올해 다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합격하려면 꼭 염두해야 할 3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직업 특성상 그리고 우연하게도 주변에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초시생인데 한 번에 합격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수, 삼수한 사례는 방법보다는 절대적인 공부량으로 승부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사례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실 거라면 이번 영상 반드시 도움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초시로 합격하는 분들의 3가지 특징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커리큘럼에 의지 안 하고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처음부터 너무 뜬금없죠? 나가지 마시고 합격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우선 시중에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 커리큘럼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커리큘럼 만들었겠지, 그 이유가 있겠지 라고 약간 안일하게 생각하실 건데요. 그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커리큘럼을 온전히 따라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따라해도 떨어지는 사람 꽤 많습니다. 하루 종일 1년 내내 공부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잘못 공부하셔서 정확히는 주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서 떨어지신 거거든요. 그럼 주체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이 뭘까요? 시험을 분석하는 눈이 키워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채워나가는 공부입니다. 그럼 주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할까요? 저는 이것으로 최근 6개년 기출을 최소 3번 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2가지 이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기출을 반복해서 보면 이 시험을 분석하는 시야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한 특징, 어떤 주제가 주로 나오고 정답으로 떨어지는 선지는 무엇이며 빈출 부분은 어디이고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험 기간 내 올바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수험생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가닥이 안 잡힐 것 같다 걱정되면 제 영상을 꾸준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반복 풀기를 추천하는 2번째 이유는 내가 제대로 모르는 내용을 걸러내기에 유용합니다. 합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내가 모르는 부분을 빠삭하게 잡고 가는 과정이 이론 과정이든 어느 과정이든 분명히 한 번쯤은 거쳐간다는 것인데요. 기출을 풀 때는 시간이 없어서 지나갔던 내용이 2번째 풀 때부터 나 안 잊었지? 하고 눈에 거슬리는 경험 하시게 됩니다. 기출을 3번째 풀 때도 그 부분을 안 잡았다면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될 텐데? 라고 문제가 말할 거고요. 이렇게 기출을 계속 풀다 보면 내가 현재 집중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알게 되고 이를 채워나가는 아주 깔끔한 공부가 진행될 것입니다. 합격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 2번째, 하나의 요약서와 함께하기. 많은 자료를 만들지 말고 그냥 딱 하나. 우선은 요약서 하나를 딱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친구와 함께하는 겁니다. 저희는 여러 개 자료 보면 다 까먹어요. 하나만 수십 번 돌려봐도 시간 부족합니다. 다만 그 자료를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이론 강의 듣고 기출문제 풀면서 그 요약서를 수정하는 작업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 구성으로 잡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문제 A에 대해 물어봤는데 틀렸다면 요약서에서 A가 나오는 파트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까를 관점으로 재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이미 프린팅된 요약서를 지우고 다시 쓸 수는 없으니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공부하시면 좋고요. 요약서에 오늘 푼 기출 내용이 빠져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채워놓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는 개인적으로 태블릿이 좋더라고요. 태블릿이 있으신 분들은 요약서 수정 작업에 적극 활용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정성 들여 수정 작업을 반복한 요약서는 언제 사용할까요? 시험 3, 5일 전에 혹은 모의고사 직전에 정독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모의고사를 보신다면 시험 전날에 한번 정독해보세요. 그러면 요약서의 힘을 알게 될 거고 시험까지 요약서를 어떻게 정리 활용할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합격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 3번째, 적어도 시험 한 달 전에는 확장 공부를 시작한다. 확장 공부란 최근 6개년 기출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번 시험엔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올 것 같은 문제를 예상해서 공부해 놓는 거죠. 확장 공부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흔히 말하는 9월, 10월 특강 듣기. 이 방법을 택한다면 최소 기출 2번 이상은 돌리고 나서 듣기를 권유드립니다. 2번째 방법은 기출 6개년치 추가로 풀기. 처음 6개년, 확장 6개년 하여 총 12개년 정도 푸는 것이죠.
이건 제 영상에 댓글 다신 분들 덕에 알게 된 건데 기출량을 확 늘리신 분들은 점수가 넉넉하게 합격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방법은 기본서로 돌아가 정독하기. 주의할 점은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출에 나왔던 내용 전후 맥락에서만 정독하시면 됩니다. 가끔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 막판에 기본서를 쭉 정독하는 과정 거쳤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바로 이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조금 막막하실까봐 추가 설명드리자면 기출 계속 풀다 보면 이건 응용되어서 나오는 주제네? 혹시 이번에도 응용 혹은 확정되어서 나올까? 라고 느끼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 중심으로 기본서 돌아가 읽어두고 암기하기 좋은 형태로 옆에다가 살짝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 할 때 기본서 양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막 양에 허우적 되실 수 있거든요. 이럴 땐 백선 자료 하나 구하셔서 내가 예상한 게 강사님과 예상한 것과 맞는지 문제로 확인하면서 기본서 정독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제가 나중에 예시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와우! 오늘 영상 10초 정리. 오늘 영상을 통해서 초시 합격자의 세 가지 특징, 주체성, 요약서, 확장 공부를 알려드렸습니다. 주체성 부분에는 기출문제 6개는 3번 풀기라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공부를 하고 나서 자꾸 까먹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지 제가 발견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한 세 가지 포인트 중 요약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개사법 2, 30점대에 나오던 실력에서 인강 듣고 이 복습법을 적용했더니 바로 70점대로 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개사법 고득점자는 아니지만 다른 과목 비교했을 때 투자한 시간 대비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할 걸 하면서 아쉬웠던 그 방법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하는 공부하세요. 이상으로 공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